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영화는 여러 분야의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이야기의 힘뿐만 아니라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미장센, 무엇보다 적재적소에 파고드는 음악은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는 핵심 요소입니다. 영화 마니아들에게 고전이 되어버린 바그다드 카페는 영화보다 영화 음악으로 더 유명한 작품입니다. 모아비 사막의 황량함 속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안 들리나요? 라며 읊조리듯 울려 퍼지는 노래는 단박에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OST가 좋은 영화 그 이상입니다. 연출이나 영상, 연기의 탁월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치고 힘든 삶에 낙담한 이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와 공감, 무엇보다 지금 이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시선의 전복이 있습니다. 도저히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불모의 사막에서 일어나는 마법과도 같은 기적을 다룬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부부는 라스베거스로 가는 사막길 위에서 급작스레 헤어지게 됩니다. 남편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한 아내는 트렁크를 열고 짐가방을 꺼내 무작정 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육중한 몸에 거추장스러운 옷차림과 모자, 구두를 신은 여인은 가방을 끌고 바그다드 카페라는 상호가 붙은 주유소 겸 모텔을 겸하는 카페를 발견합니다. 고장난 커피 머신이 말해주듯 이곳은 어쩔 수 없이 사막을 지나가야만 하는 트럭 운전사들만이 들를 뿐 기꺼이 찾아가는 곳도 아니며 주인과 종업원 모두 일할 마음이 없는 사막만큼이나 황량한 곳입니다. 모텔 영업을 위한 사무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합니다. 이 카페의 주인 브렌다는 조금 전 무능하고 게으른 남편을 쫓아낸 후 폭발 직전의 심정입니다. 그때 땀에 절은 낯선 이방인 문치 스테트너 부인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삶에 찌들어 상냥한 목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억센 여인 브렌다는 이 낯선 이방인이 반갑지 않습니다. 남편 대신 영업과 살림을 모두 하다 지쳐버린 그녀에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은 미혼부가 되어 어린 손주를 브렌다에게 맡겨놓은 채 늘상 피아노 앞에만 앉아있고 불량기 있는 딸은 공부는커녕 남자들 뒷공문이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커피 머신 고쳐달라는 아내의 부탁마저 들어주지 않는 남편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지고 살아야 하는 브렌다의 삶은 사막만큼 황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큰 사람들은 타인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환대는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브렌다가 뜬금없이 찾아든 이방인에게 가지는 의심과 의혹은 그녀의 성품이라기보다 그녀의 삶이 만들어낸 태도이자 관성이기 쉽습니다. 브렌다와 마찬가지로 남편 없이 살기로 작정한 문치 스테트너 부인은 그럼에도 브렌다와 달리 타인에 대한 애정과 상냥함을 잃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의 낡고 볼품없는 모텔에서 누구의 부인이 아닌 야스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일이란 거창한 타이틀이나 번듯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스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브렌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음악을 들어줄 청중이 생겼고 불량 소녀 역시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카페 근처 트레일러에 사는 콕스라는 한물간 화가는 야스민 앞에서 다시 화가로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자신에겐 무심했던 자식들이 여행객에 불과한 야스민과 친밀해지는 것에 질투와 분노를 느낀 브렌다는 그녀에게 내 자식들과 놀아라 라고 소리치지만
야스민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녀에겐 짐에 불과했던 자식과 손주가 한없이 부러운 대상이라는 것을 안 브렌다는 자신만큼이나 외로웠을 야스민에게 서서히 마음을 내어줍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야생마처럼 거칠고 투박한 브렌다에게도 미래의 희망으로 설렜던 어느 한 시절이 있었을 터입니다. 카페 종업원인 인디안의 무력한 삶의 태도가 인디안 말살 정책이라는 외부의 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듯 브렌다의 망가져버린 영혼 역시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생활의 압박 때문일 터입니다. 브렌다를 도와주고 싶었던 야스민은 그녀가 없는 틈을 타서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어떠한 집에서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말은 헛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주변의 공간을 내가 있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아수라장과도 같은 브렌다의 사무실과 카페는 허름해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는 정갈한 곳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브렌다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도 챙겨주지 않는 자신에게 투숙객이 그녀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스민은 비난을 감수하고 브렌다의 내면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바그다드 카페의 활기가 되어갑니다. 야스민은 자신의 짐가방 대신 잘못 들고 온 남편의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마술 도구를 통해 죽은 카페를 살려냅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마법은 잠깐의 눈속임이 아니라 공간을 살리는 진짜 매직이 됩니다. 기적이나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화와 죽음, 그리고 밥벌이의 고단함을 안고 가야 하는 인간에게 불행은 어쩌면 삶의 기본값인지 모릅니다. 행복은 애써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열리는 문은 아닐까요? 영화의 중반 이후 등장하는 장화만 사막의 노을씨는 황량한 그곳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늘 해가 뜨고 지는 사막의 황혼은 그곳을 경이롭게 보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만 아름답게 각인됩니다. 매일의 노동이나 늘 부딪히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브렌다와 야스민이라는 두 여성이 만들어가는 삶의 환이라는 점에서 여성 서사로 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유연한 가족에 대한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의도된 설정으로 보이는 말라깽이의 거칠고 사나운 흑인 미국 여자와 뚱뚱하고 따뜻한 백인 독일 여자라는 외면적인 차이는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브렌다와 야스민이 하나가 되어 버려진 카페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그들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스쳐가는 트럭 운전사들에게도 바그다드 카페는 작은 라스베이거스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라는 현실 앞에서 야스민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 다시 카페는 황량한 이전의 모습으로 급격히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투숙객의 부메랑 놀이가 암시하듯 야스민은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바그다드 카페의 정주자가 되고자 그곳에 돌아옵니다. 그녀가 처음 그곳을 등장했을 때 입은 검은색의 불편하고 어색한 복장은 이제 바람에 날리듯 새하얀 원피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모습이 혼자로 남겨진 삶이었다면 돌아옴은 기꺼이 혼자가 되기를 택한 삶, 나아가 브렌다와 그녀의 가족들과 새로 만들어가기로 한 삶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되기의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거친 사막에서 진짜 나를 만난 야스민은 왕년에 헐리우드에서 간판을 그렸다는 반쪽짜리 화가를 온전한 예술가로 만들어줍니다. 그의 모델이 되어 하나씩 옷을 벗다 급기야 귀여운 나체 여인이 되어가는 야스민의 모습은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겹겹의 휘장을 걷어내어야 가능한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라 봅니다. 영화 초반, 낯선 사막에 불시착한 듯한 이질적인 아웃사이더 야스민은 그녀의 의지와 태도로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들마저 인사이더로 변모시켰습니다. 야스민 남편이 차창 밖으로 내다버린 커피포트가 바그다드 카페에 커피 머신을 대신하는 것처럼 야스민은 그녀의 남편에겐 그 효용을 다했을지 몰라도 이곳 바그다드 카페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충이람 그 자체입니다. 저마다의 존재값은 스스로가 함부로 하지 않는 한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꼭 이라크에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모래바람 황량한 열사의 땅에 서 있는 바그다드 카페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막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불모의 땅에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준 영화가 바로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